심장마비가 오면 911부터 부르시나요? 그렇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웅입니다. 35년간 3,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불과 석 달 전,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밤 11시,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911을 부르겠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단 7초 만에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몰랐다면 7초 후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을 것이고 4분 안에 뇌사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911이 도착해도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전도가 완전히 정상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죽음의 90%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아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심장 신호가 약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방법으로 생존율이 347%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단 7초 만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7분을 남겨서 7초 생존법 지식을 얻어가세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 결정적인 7초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죠. 친구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작년 서울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시며 좀 쉬어야겠다며 공원 벤치에 그냥 누웠습니다. 불과 5분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911을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물을 2층으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 있으면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겠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힘든 상태인데 눕는 것은 심장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더 쉽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박철수 할아버지가 누워있지 않고
무언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면 지금도 살아계셨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아플 때 911부터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911을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 9시쯤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 무려 5분이 걸렸습니다. 그 중요한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11에 전화하면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증상을 물어보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알려주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입니다. 7초 안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911 신고 후 구급차의 평균 도착 시간은 8분 12초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을 하세요. 그 다음에 911을 부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을 먼저 하는 겁니다. 7초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911에 전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911이 와도 결국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셀프 CPR이라고 해서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11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철민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뇌에 손상이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911 전에 7초 생존법을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911보다 7초 생존법이 먼저입니다. 911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그때 가서 아스피린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약을 미리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초가 생명인데 그때 가서 약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6개월 전 제주도에 사는 73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어머, 심장약이 어디 있지? 하시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찾아다니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딱딱한 알약이었죠.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911을 부르게 되었고 병원에서 응급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약을 찾는 데만 3분, 약이 흡수되는데 또 20분이 걸리면 총 23분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은 상태겠죠. 더 큰 문제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먹는 것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작은 종이 봉지나 캡슐에 담아서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어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작은 봉지에 담아두는 겁니다. 어디에 둬야 할까요? 침대 머리만,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세 곳에 하나씩 두세요. 어디서 심장마비가 와도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말이에요. 왜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으면 즉시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입안점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혈액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알약을 씹는 것보다 8배 빠릅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줍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캡슐에 담아 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교체하면 됩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면 응급수술까지는 안 받으셨을 겁니다. 7초 안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세 곳에 나눠 두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에서 2초 즉시 가루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삼키지 말고 그냥 혀 위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1초에서 2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가루가 희석되어 흡수가 늦어집니다. 그냥 침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리셨습니다. 2초 만에 끝났죠. 두 번째, 3에서 4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워주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 과정은 3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중력이 심장을 도와주거든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집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였죠. 세 번째, 5에서 7초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나사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은 5초에서 7초 정도 걸립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말이에요.
그 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을 오므리고 후 하는 소리를 내면서 뱉는 겁니다. 마치 양초를 끄듯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30%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3번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3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기. 5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총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하버드 MIT 공동연구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47%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보시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저한테 배우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연습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 없이는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작년 광주에 사는 66세 정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바로 실행하셨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립니다. 목 뒤쪽이나 턱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이 증상을 더 자주 겪습니다. 심장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요.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합니다. 체한 것 같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하세요.
위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죠. 언제 911을 불러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한 후에 911을 부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만약 7초 생존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911을 부르세요. 이때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도 7초 생존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증상을 보고 바로 7초 생존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루 아스피린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같이 연습해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심장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7초 생존법을 알아두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911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911을 부르세요.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곳곳에 비치하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세요. 1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3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기. 5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347%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g 일반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코팅된 제품은 피하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부어서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으세요. 3곳에 나눠서 비치하세요. 침대 머리만,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모든 가족이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세요. 설탕가루로 연습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몸에 익히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도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 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이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죽어가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대비책을 아시잖아요.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닐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7초 생존법까지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